그 다음에 이온수 변화를 알았으면 이제 금속의 질량 변화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속의 질량 변화를 알려면 반드시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질량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범위에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는 물어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 학교 선생님들이 원자량을 알려준다면 금속판의 질량 변화를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금속의 질량 변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자 한 개의 질량 비가 원자량이거든요. 질량의 비율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그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즉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 그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질량수 12짜리 탄소와 비교를 했을 때 얼만큼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원자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질량수 12탄소를 10이라고 기준으로 정한 거고, 그 다음에 수소원자와 탄소원자 한 개의 질량 비가 수소원자가 탄소보다 12분의 1만큼 가벼워요.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을 1이라고 정한 거고, 그 다음에 산소 원자량은 탄소 원자량과 비교를 했을 때 3분의 4배만큼 무겁습니다. 그래서 산소의 원자량을 16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원자량이 주어진다면 그냥 원자 한 개의 질량 비지만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원자 한 개의 질량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문제 풀 때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 원자량이 주어진다면 금속판의 질량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금속의 질량 변화를 알려면 원자량을 알아야 된다고 했고, 원자량이 은금속이, 은원자가 아연보다 무겁다, 즉 크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 산화 반응은 아연이 아연 양이온이 되고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고, 환원 반응은 은 이온이 전자 두 개를 얻어서 은으로 환원되죠.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의 전체 반응식을 쓴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금속의 질량 변화를 볼 거기 때문에 반응물에 있는 금속과 생성물에 있는 금속만 비교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금속의 질량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선생님이 칠한 여기에 질량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연 금속이 아연 이온으로 녹아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반응이 진행이 되면 은 금속이 아연판에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금속판의 질량 변화는 이거 전체의 질량 변화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속판의 질량 변화를 알려면 없어지는 금속의 질량과 생성되는 금속의 질량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생성되는 금속의 질량이 크다고 한다면 이 전체의 금속판의 질량은 증가할 거고, 없어지는 금속의 질량이 크다고 한다면 이거 전체의 질량은 감소할 겁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금속의 질량과 생성되는 금속의 질량을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일단은 금속이 반응하는 입자수의 비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 입자수에다가 한 개의 질량을 곱하면 없어지는 금속의 질량과 생성되는 금속의 질량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개의 질량은 원자량이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반응하는 입자수 비에다가 원자량을 곱하면 없어지거나 생성되는 금속의 질량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응하는 입자수 비는 화학 반응에서 개수 비대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화학 개수에다가 원자량을 곱하면 결국엔 없어지고 생성되는 금속의 질량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연 금속과 은 금속의 질량을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되죠. 없어지는 아연 금속의 질량은 화학 개수에다가 아연의 원자량, 생성되는 은 금속의 질량은 화학 개수에다가 은 원자량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은이 아연보다 원자량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기는 것도 많고 한 개의 질량도 크기 때문에 이 반응이 진행이 되면 생성되는 은금속의 질량이 많기 때문에 금속판, 즉 아연판 이 전체의 질량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속판의 질량 변화를 알려면 일단은 화학 반응식을 써야 되고 정확한 화학 반응식, 개수까지 맞춘 화학 반응식을 쓰고 각각의 금속의 원자량을 알아야지만 금속판의 질량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금속판의 질량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액의 밀도 변화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수용액의 밀도 변화 역시 원자량을 알아야지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량이 은이 아연보다 크다고 한다면 수용액의 밀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액의 밀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용액의 질량에다가 수용액의 부피를 나눈 게 수용액의 밀도가 되거든. 그런데 수용액의 부피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엔 수용액의 밀도는 수용액의 질량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수용액의 밀도를 비교를 하려면 수용액의 질량을 비교를 하면 되는데 수용액의 질량은 없어지는 이온의 질량과 생성되는 이온의 질량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용액의 질량은 여기 써볼게요. 여기 선생님이 지금 칠한 이 부분이 수용액의 질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용액의 질량은 결국엔 사실은 음이온도 있고 물도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수용액의 질량은 없어지는 이온의 질량과 생성되는 이온의 질량을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없어지는 이온과 생성되는 이온의 질량을 비교를 하려면 이온들만 보면 되죠. 이온들만. 자, 없어지는 은 이온의 질량은 없어지는 은의 개수, 즉 화학 개수에다가 은의 원자량을 곱하면 되고 생성되는 이온의 질량은 화학 개수에다가 아연의 원자량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여기다 원자량을 곱해도 상관이 없냐면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나간 거잖아. 그런데 전자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 원자량이나 아연 원자량이 결국엔 아연 이온의 원자량, 은 이온의 원자량이라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봐봐. 은이 없어지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질량도 크기 때문에 당연히 없어지는 은의 질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용액의 밀도는 감소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